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5일 우리 학교 영문고등학교 학부모의 날입니다. 원래 같이 학교에서 만나 뵙고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30분간이에요. 많은 것들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지금 학년별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입시에 대해서 정말 이건 궁금했는데 어디서 듣기가 어렵고 정보를 알기가 어려운 것들이 이것들일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좀 담담하게 짧게 5가지 정도의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겁니다. 지원 희망대학의 입시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 대학을 가길 원하는데 이 대학은 어떤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뭐를 중점적으로 보는지를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알겠는데 1번은 그러면 이 대학은 작년에 어떤 성적대 아이들이 어떤 그 학업 역량 가진 아이들이 합격을 했는지, 그러한 정보는 어디서 얻는지, 이거를 지금 같이 얘기하고, 세 번째,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어떻게 증가했나?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정시 모집이 증가했다면 수능도 준비를 하라는 얘기인데, 가뜩이나 바쁜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바쁘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바뀌었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바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보고요. 다음에 5번은 이미 우리 2, 3학년 학생들한테는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지원 희망대학의 입시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나라는 건데요. 요거는 좀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옮겨볼까요? 작게 만들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가 3학년이 됐을 때 그제서야 대학이 그해 우리는 이렇게 뽑겠습니다를 발표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언제 발표되냐 하면 1학년 때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1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8월 말 2학기 시작이 되면 그 바로 즉시 2025 대입, 그러니까 1학년은 2025 대입이고 2학년은 2024 대입이고 3학년은 2023 대입인데, 올해 8월 말에 이제 한국대학교협의회 대교협에서 이 사항들을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대략적인 것만 나와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우리 아이가 2년 뒤에 입시를 치를 때 어떤 방향으로 치를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폭적인 변화가 있는지, 뭐 전년도랑 별 큰 차이가 없는지,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그 물줄기의 큰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면 4월 말에 또 대기업에서 이번에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총 우리나라의 그 대학들이 몇 명이 어떻게 선발하고 뭐 이런 것들, 또 날짜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각 대학은 대학 나름의 대입 전형 기본 계획, 신입생 선발 계획, 명칭은 좀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대개 4월 말입니다. 4월 말에 일제히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이제 3학년 4월 말에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죠. 뭐 동점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날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9월에 가면 정시 모집 요강, 이 2가지를 발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만 놓고 보면 2학년 4월 말, 3학년 4월 말, 3학년 9월 이렇게 3개의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3월, 우리 올해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3개가 공지가 된 것이고, 이제 수시 모집 요강과 정시 모집 요강이 곧 나오겠죠. 고2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말에 발표된
2024 대입 전형 기본 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자,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대학별 기본 계획은 이제 곧 한 달 정도 있으면, 한 달 남짓 있으면 발표가 되겠죠. 잘 기억하셨다가 찾아보시기 바라고, 1학년은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제가 이 5가지를 잠깐씩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미 졸업한 아이들 것인데요. 졸업한 아이들의 것입니다. 일단 기본 사항이 언제 발표됐었냐면 좀 줄이죠. 2019년 8월 29일. 그러니까 작년에 이번에 올해 졸업한 아이들이 2019년도가 1학년이었거든요. 이때 발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쭉 이러한 것들이 쭉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 계획은 문서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발표가 돼요. 날짜가 언제였었냐면 이 4월 30일은 2020년 4월 30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발표가 되고 여기에는 이제 대략적인 숫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숫자도 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쭉 이 문서로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경희대학교, 우리 가까운 경희대학교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다른 식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포털에다가 경희대학교를 치시는데 그냥 경희대학교 아니고 입학처를 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되면 여기 이제 쭉 있는데 공지사항을 보시면 수시 정시가 있잖아요. 여기서 전체를 보시는데 여기 보면 더 많은 것들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지금 3학년들이 작년에 2학년 말에 발표된 것이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이니까 여기다가 많이 검색어를 2023으로 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작년, 그러니까 2학년 우리 고3이 현재 고3이 작년 4월 30일 발표됐던 경희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안을 잠깐 보시면 좀 끄고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으니까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한 자료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3학년들은 곧 4월 말에 발표될 수시 모집 요강을 기다릴 것이고 우리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은 이 4월 말에 발표될 기본적인 것들을 보시고 1학년은 올해 8월 말에 발표될 기본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많이 바뀔까요? 쉽게 말해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정시로 다 뽑는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치 국가고 이미 예고된 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입시 결과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또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소스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학부모용 대입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사이트는 이렇게 연결이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안 되네요. 다시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로그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학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여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아까 보셨던 화면이 이건데요. 여기 들어가면 학종 학불 사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보시면 대학을 하나 볼까요? 뭐 건국대가 있다. 건국대학교의 자연계열은 논술 만약에 종합으로 해서 전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거 따로 로그인을 하라고 하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건국대 자연 가서 종합으로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이 가로축이 내신 등급이고요. 여기에 합격 지원자의 합격자의 퍼센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주로 건국대학교를 보니까 보통 여기 2등급, 3등급 내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했고 합격률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정시 모집에서도 보시면 만약에 광운대학교다 합격만 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를 칠까요? 전자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이게 학생 하나하나의 실제 표본인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교사용 대입 상담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학교에서 정시 모집도 중요해졌고 해서 저희가 진학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이거를 사실 이제 3학년만 보통 쓰던 것인데 전 학년에 다 배포를 해서 실제적인 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 안에는 수시와 정시의 모든 그 합격 불합격 사례 또 대학별로 합격 그 성적 이 입결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무척 유용한 자료가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마 올해 작년 그 2022 대입의 자료들은 아마 올해 한 6월 정도 되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지금 있는 것들은 그 전해 건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사실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처음 시작된 이래로 잘 되어 오다가 초창기 입학사정관 전형을 할 때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저희 입시를 지도하는 입시 전문가들이 바라보기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 적정한 비율은 한 15에서 20% 정도였었어요. 그러던 것이 갑자기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 사교육을 잡는다는 명분 하에 이거를 명칭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꾸고 너무 많은 퍼센트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게 했죠. 거의 45%, 50%까지 전체에서. 그리고 정시 모집은 너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들이 팽배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었고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2019년 11월 달에 발표한 것들이 이건데요. 중요한 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중요한 건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뺀다는 거. 자기소개서하고도 뺀다는 거죠. 올해 고3까지는 쓰는데 고교 프로파일 이게 뭐냐면 학교의 모든 정보를 담은 건데 이거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교별로 차이를 알 수 없게 하는. 다음에 정시 확대가 나왔는데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 최소한 16개 대학은 정시 모집 인원을 40% 이상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어학 등 특기 전형은 폐지입니다. 이것들이 골자입니다. 그럼 보시죠. 이 보시는 표는 지금 3학년들 작년에 발표된 2023 대입계획인데 보시면 수시 모집이 78%, 정시 모집이 22%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022학년도 올해 졸업했던 학생들보다도 오히려 수시가 늘고 정시가 줄었어요. 이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시 모집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서 이게 오히려 수시가 늘어난 거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입시에 관한 고등교육법 41조 적용을 받는 200여 개 대학의 평균입니다. 어머니들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 미달 사태도 나고 대부분 보면 정시 모집까지 가지 못하고 수시 모집에서 다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해요. 특히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뽑을 수 있는 종합 전형을 실시하기 너무 벅찬 시기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수시 모집에 한 군데라도 합격하면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먼저 선발을 합니다. 정시 모집을 많이 뽑아버리면 사실은 미달의 퍼센트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평균의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음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전형 유형별 모집 비율이 나오는 건데요. 수시에서 보시면 교과 전형은 10% 내외입니다. 고대만이 20.3%고 서울대는 아예 뽑지는 않고요. 종합 전형이 40%가 넘지를 않네요. 그렇죠? 40%가 넘지를 않습니다. 넘지 않고 서울대학교만 60%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논술은 상당히 쪼그라들었어요.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을 보니까 아까 표와는 달리 여기 22%가 아니고 약속이 나왔는데 전부 다 40이라는 숫자를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너무 많았다고 하는 학생부 종합의 비율하고 수능만 놓고 봤을 때는 수능이 좀 더 많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을 균형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집에서 등하교 할 수 있는, 아침에 따뜻한 거 먹고 학교 나가서 집에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다 스카이는 아니고 다 중경외시는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대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거의 40%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정시가 많이 늘어났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뒤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강의의 제목이 대학 입시와 고교 생활인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학생부 종합이 많을 때는 이 내신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제 정시까지 챙기란 말이냐, 너무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능도 준비하고 학생부 종합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이 중요해진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학생부 종합은 어떻게 되느냐예요. 자,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 특히 초창기에 했던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쭉 살펴봤을 때 지금 굉장히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 졸업한 이것부터 볼까요? 자기소개서 개선. 올해 고3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글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올해 고3 학생들이고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기소개서가 메인이 아니에요. 자기소개서가 메인은 학생부인데 수시에서 이 학생부가 좀 부족할까봐 자기소개서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여름방학 내내 이 자기소개서를 썼다 지웠다 거의 3주, 4주 동안을 이렇게 허비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데 수능 공부는 못하고 말아버려요. 마음이 부흥 떠서.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짧게 끝내고 덮어버리고 대학 정하고 이제부터는 1학기 성적도 다 나왔으니 2학기 성적은 수시에 반영이 안 되니 자 이제부터는 수능 공부에 매진을 해서 수시에 실패를 하더라도 정시에서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니까 자기소개서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뺏기지 말기를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 추천서는 엽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2학년 아이들부터는 자기소개서도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페이지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고2까지는 교과활동, 방과활동은 들어가지 않고 10번의 행동 특수 및 종합요인이 들어가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요. 수상 경력도 학기당 하나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독서활동은 도서면과 저자기재. 여기까지가 지금 2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하고 지금 고3하고는 같아요. 다만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거죠. 근데 지금 1학년을 보면 아주 정말 이렇게 많이 변했나 싶을 정도에 1학년은 사실은 수업 외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령 봉사활동도 개인이 한 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는 아예 빠져버리고 그리고 수상 경력도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상 경력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내신 성적 8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있는 그 데이터 숫자들하고 그 아래에 있는 교과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하고 7번 창체 동아리하고 진로 특기사항이라 이 정도지 봉사활동이건 독서건 수상 경력이건 아무것도 들어가. 다시 말해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월요일날 와서 금요일까지 34시간을 해요. 교과 30시간 하고 창체 4시간 하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특별히 달리 준비를 한다거나 과거처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시간 많이 뺏기고 몸이 2개라도 모자라고 3개라도 모자라고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해졌어요. 그냥 공부를 하는 쪽으로 옛날처럼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수시도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수능도 학교 생활에 학년에 별로 배우는 그 교과 진도나 내용에 맞춰서 꾸준히 준비를 해나가면 돼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특히 2학년, 1학년 학생들은요. 이 1년에 3번 보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성적이 학생부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썼죠, 지금까지. 그래서 시험을 보면 정시에서는 재수생이 월등히 강했는데 이제 재학생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수능이 이제 중요해졌구나.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으면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되구나를 이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을 준비하는 이거는 단기간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중요성을 알고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쩌면 2학년, 3학년은 조금 철진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근데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계를 택한 학생들, 뭐 인문계열도 있겠지만 특히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2 과목이 전부 다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내신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과목인 것이죠. 그리고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2학년은 지금은 이제 이 3학년 되면 사실은 내신 석자 등급을 내는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에 가려서 확 줄어들기 때문에 어쩌면 2학년으로서는 굉장히 혹시 1학년 때 좀 부진했다면 만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1학년은 어떡하냐? 1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따로 하지 않죠. 다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또 같이 270명 학생들 동시에 시험을 보고 하니까 좋은 내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그 선택 과목,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 선택 과목을 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택할 거냐? 지금 2학년 우리 친구들은 작년에 이거 선택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내신 등급에 유의한 과목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학과 관련된 과목을 택해야 되는 건지 갈등이 생겨요. 혹시 나는 이 과를 지원하려면 이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적은 아이들이 이 지원을 해서 내가 내신 따는데 불리하면 어떡하냐 이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사실은 둘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둘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모든 단위 학교들이 학생 수가 줄어들고 똑같은 고민인데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에 보는 표를 한번 보시고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내신 등급만 들어가는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이제 학생부 위주잖아요. 학생부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고 정시 모집에서는 뭐 내신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근데 학생부 교과에서는 그 내신 석차 등급 뭐 2.37, 3.12 이렇게 그것만 들어가잖아요. 그것만 들어가는 대학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대부분 학생부 교과 성적 100인 학교도 있지만 이런 학교들을 보시면 고려대학교입니다. 교과 80에 서류 20입니다. 교과 100이 아니네요. 경희대학교도 바뀌었습니다. 교과 이렇게에다가 교과 종합평가 30비. 아주 이상한 평가가 말이 들어갔죠. 동국대학교가 원래 이렇게 했어요. 교과 70에 서류 30이다. 성균관대학교가 교과 80에 정성평가 20이다. 건국대학교도 교과 70에 서류 30이다. 이런 대학들을 보면 교과 100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 20이나 교과 종합평가나 정성평가는 뭘 얘기하는 거냐. 만약에 A라는 학생이 전자공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원하려면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전공 적합성을 따지면 물리학 공부를 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 아이가 물리학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될 때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리학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도전적인 정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학업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인데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1학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물화생지 같은 경우에 여학교는 물리반이 형성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애들이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학교들은 소인수 강제라도 개설을 해줘야 되고 수강을 해야 되는데 많이 어렵죠. 영문고등학교는 전통적으로 자연계열에서 물화생지를 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특정 과목에 쏠리거나 부족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1학년 때
진로를 고민해보고 내가 대학을 가긴 가는데 대학 가는 거는 고등학교 가는 거는 다르잖아요. 고등학교를 택할 때는 내가 영문고등학교를 갈까 경신고등학교를 갈까 사대부고를 갈까 이런 결정을 했지만 대학교를 가는 거는 그 대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대학교에 무슨 과를 가는 거예요. 전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과목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택할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절대적으로 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30분간 어쩌면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 이 지원희망대학의 입시 정보는 대학의 입학처에서 얻는 것이 가장 정석이다. 그 다음에 카페에 들어가서 얻든지 이거는 그 다음에 하세요. 반드시 여기서부터 얻으셔야 돼요. 입시 결과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영상을 다시 중간에 보시면 그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그거를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앞으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또 진로진학 교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정보들을 언제든지 아실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을까 합니다. 정시 모집 인원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중요성이 대두가 됐고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학생부 종합전형도 하고 정시도 준비하고 너무 바쁘지 않느냐.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단순해지고 비교과 활동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정규 수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과 30시간과 창체 4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만을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수행평가도 과제 제출형이 아니고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 선배들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자기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그런 입시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게 돌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2023이나 2024나 2025나 큰 변화는 없고 특히 2025는 정말 간소해졌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학생부 교과의 수많은 선택 과목은 어떻게 택해야 되느냐. 내신 따기 유리한 많은 학생들이 택하는 내가 갈 진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과목을 택하는 태도보다는 자기 진로를 생각해보고 대학은 대학교가 아닌 그 대학교에 무슨 학과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과목들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태도를 우리 신입생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좀 마스크도 벗고 그럴 시기가 서서히 다가올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 영문고등학교 학생들이 올 한 해 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학부모님께서도 건강하시고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학교 와서 잘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뒷받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